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시가 올해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관광 산업의 부흥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관광객의 수가 역대 최다를 경신하는 등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관련 산업들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LA를 방문한 관광객은 4,340만 명, 1년 전보다 120만 명이 늘었습니다. 서부 최대 관문인 LA 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사상 처음으로 7천만 명을 넘어서며 시카고 공항을 제치고 전국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관광객 증가는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입니다. Since July 2013, Los Angeles has added nearly 70,000 jobs and seen unemployment drop by more than 2 points. And our city is now creating jobs more quickly than the state, which is creating jobs more quickly than the nation. 관광 산업과 직결돼 있는 대규모 행사들도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LA에는 60여 개의 대형 컨벤션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 기간 중에는 LA 일대 4만여 개의 호텔과 숙박 시설이 만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In 2015, we'll see the opening of the observation deck at the U.S. Bank Tower, the Block Complex, the retail hotel complex downtown, the opening of Fast and Furious Supercharged at Universal Studios Hollywood, and the opening of the Contemporary Art Museum, The Broad. 주정부와 협의하에 헐리우드 영화 산업에 5년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시의 정책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70억 달러를 투자한 LA 공항 재단장이 오는 2019년 완료될 예정으로 이때쯤이면 다운타운과 공항, 항만을 잇는 광역 대중교통망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LA 공항 현대화 작업을 비롯해 각종 인프라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 LA시는 한 해 5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KBS 아메리카의 KBS 월드 라티노 채널이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KBS의 공영성을 글로벌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 아메리카가 오늘 KBS 월드 라티노 채널을 전 세계 유튜브 네트워크를 통해 런칭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출범, 현재 남미 12개 국가 6억 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되고 있는 KBS 월드 라티노 채널은 이제 유튜브를 통한 24시간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도 방송됩니다. KBS 월드 라티노 채널은 아시아계 방송 사상 처음으로 100% 스페인어 자막과 더빙으로 제작된 KBS 콘텐츠로 편성되어 채널 런칭 2개월 만에 남미 현지 시청자 10만 팔로워를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현재 그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튜브를 통해 공영방송 KBS의 공적 기능을 글로벌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KBS 월드 라티노 채널은 KBS의 최고 인기 드라마와 연애 오락, 쇼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 라틴계 시청자를 위한 전문 엔터테인먼트 채널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라틴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류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t's going to be open to more audiences, not only Latin America, but it's also going to be all over the world. So it's exciting. KBS 월드 라티노 축하드립니다. KBS 아메리카는 다음 달 KBS 월드 라티노 채널을 애플 TV를 통해서도 방송할 계획이며 곧이어 포르투갈어로 제작된 KBS 월드 브라질 채널을 현지 케이블 네트워크와 유튜브를 통해 런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에 사는 10대 한인 여고생이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선 뒤에 나흘째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에 사는 16살 크리스틴 강 양은 지난 2일 오후 8시 반경 부모와 언쟁을 벌인 뒤 집을 나간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강 양은 초록색 얇은 티셔츠에 잠옷 하의를 입고 휴대전화와 돈도 없이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양은 이날 밤 10시 20분경 인근 스카스데일역 플랫폼의 CCTV에서 팔짱을 낀 채 움츠린 모습이 확인된 뒤 종적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타운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제보를 접수 중입니다. 뉴욕 한인사회가 새해 들어 동해병기 법안을 다시 관철시키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상원에 관련 법안이 제출됩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동해병기 법안 관철에 대한 제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새 뉴욕주 의회가 개회함에 따라 올해는 기필코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바꿔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애국하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과 또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법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뉴욕지에서 새롭게 발행되는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의 표기를 의무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시작되는 내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첫 법안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합니다. 7일 날 뉴욕주 상원이 열리자마자 그 법안을 상정하게 되겠고요. 그 후에 이제 하원에서도 상정하고 결과는 빠르게는 3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해 5월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주 하원에서 상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폭락하며 배럴당 50달러가 힘없이 붕괴됐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폭락하며 배럴당 50달러가 힘없이 붕괴됐습니다. 그리스 악재까지 겹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세도 이어졌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는 어제보다 4.2% 떨어진 배럴당 47.93달러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종가 기준 50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 2009년 4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국내산 브렌트유도 50달러 붕괴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배럴당 50달러는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분위기입니다. I would sit on the sidelines with oil stocks right now. We just don't know the direction of oil prices. We think it could go lower before it starts moving up. 지금의 유가 폭락은 단순한 공급 과잉이 아닌 비관적인 경기 전망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다 오늘은 반등하나 싶었던 뉴욕 증시는 유가 폭락 소식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불안감까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유럽 증시도 사흘째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신에 금, 달러, 채권 등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월가에서는 유가 급락이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결국 유가 하락세에 제동이 걸려야만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새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송유관 건설 관련 키스톤 프로젝트 시행 여부를 놓고 의회와 백악관이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압박하는 법안들도 조기에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제114대 하원을 이끌 의장에는 공화당 소속 베이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공화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지만 당내 주류와 강경파인 티파티 성향 의원들 간에 내분이 생기면서 의장 선출 과정부터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As Speaker, all I ask and frankly expect is that we disagree without being disagreeable. In return, I pledge to help each of you carry out your duties. 이번 선거로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미 상원도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로 변했지만 국정 아젠다를 공화당이 주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는 9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송유관 건설 관련 키스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백악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And I can confirm for you that if this bill passes this Congress, the president wouldn't sign it either.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법안들도 조기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국내 현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경우 대북한 강경책을 놓고
한 목소리로 타협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공화당 내에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버지니아 전 주지사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부인과 함께 받은 거액의 뇌물이 결국 정치 생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재임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맥도널드 전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10년 넘는 중형을 받을 것이란 언론들의 대체적인 관측에 비해 형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전 주지사를 지지하는 구명운동에 감명받았다면서도 대가는 치러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맥도널드 전 주지사 부부는 재임 당시 건강식품 업자에게 주지사 관저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가 받은 금품은 17만 7천 달러, 우리 돈 1억 9천여만 원으로 주택 대출금은 물론 시계와 드레스 구입, 심지어 딸 결혼 비용까지 전가했습니다. When public officials turn to financial gain in exchange for official acts, we have little choice but to prosecute the case. 맥도널드 전 주지사는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롬니 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로까지 거론됐지만 결국 유력 정치인 부부의 끝모르는 뇌물 수수가 정치 생명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습니다. 부인은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늘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미 연방 의원들에게도 청렴의 의무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개막됐는데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제품과 기술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CES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홈입니다. I'm coming home. 착용형 스마트 기기를 통해 말 한마디로 조명과 오디오, 에어컨 등을 작동할 수 있고 Pick me up. 주차해뒀던 자동차도 부를 수 있습니다. It's not science fiction anymore. I would argue that the age of the Internet of Things has already started. 지난해 50조 원 규모였던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4년 뒤면 배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TV에 자체 개발한 타이젠 운영체제를 넣는 등 스마트홈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We are proud to introduce the LG G Flex 2. LG전자는 1GB 영화를 27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속도의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세계적 자동차 업체들도 이번 CES에 대거 참여해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카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번 CES에는 무인 항공기, 드론 전시관도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군사용에서 상업용으로 쓰임새가 넓어지면서 소비자와 업체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국제유가의 급락세 속에 뉴욕 증시가 오늘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7원 5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